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캐드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실무 과정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활용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를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오토캐드 2025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초보자가 배우기 쉬운 오토캐드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오토캐드를 배우기 전에 이 오토캐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토캐드는 건축가, 엔지니어 및 시공 전문가가 정밀한 2D 및 3D 도면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세계 표준의 CAD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CAD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배우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 오토캐드를 설치할 때는 autodesk.com 들어가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 화면에서 주소창에 autodesk.com 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 오토데스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오토데스크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제품 내리막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주요 제품에 오토캐드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는 연간 회원권을 구입할 것이다 선택해 주시고 월별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월별 회원권을 구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 오토캐드에서 무엇을 먼저 배워볼 거냐면 상대 좌표라는 것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직선을 그리는 방법, 원을 그리는 방법, 간격 복사하는 방법, 자르기,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 또 못깎기, 못대기, 복사, 이동, 회전, 대칭, 배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밖에도 끊기나 신축 그리고 스케일처럼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편집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 도형을 그리는 명령어들 다각형, 사각형, 타원, 호 등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점을 찍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 점을 이용해서 분할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 것이며 해치, 패턴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 오토캐드의 가장 기본이죠.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상대 좌표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CAD에서는 좌표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상대 극 좌표라고 해서 세 가지의 좌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내가 알고 있으면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상대 좌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상대 좌표는 이전에 입력했던 정점을 기준으로 좌표 값을 입력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가로 40, 세로 30짜리인 직사각형을 그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라인이라는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시 첫 번째 점 돌아와서 4개를 찍게 돼요. 그리는 순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점을 먼저 찍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찍고 다시 1번으로 되돌아올 거야 라고 할 때 1번 점을 땅 찍고 이제 2번 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찍었던 1번 점이 기준점,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이 상대 좌표나 또는 가장 기본 개념인 절대 좌표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X와 Y축이 교차하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부르게 돼요. 먼저 내가 X축의 좌표값, 가로축의 거리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의 좌표값, 세로값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X와 Y축이 교차하는 이 기준점을 원점이다 라고 해서 X는 0, Y도 0만큼 이동했어. 이 좌표 값을 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 좌표라는 것은 이 X와 Y축이 교차하는 원점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바로 앞 단계에서 찍었던 점을 순간적으로 원점이다 라고 해줄 거야. 그럼 나는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해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점을 땅 하고 찍었어. 그리고 나서 2번 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방금 전에 찍었던 1번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이 되기 때문에 X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40만큼 이동했어. 그리고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위쪽이나 아래쪽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이야 라고 해서 상대 좌표가 40,0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상대 좌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전에 찍었던 점을 순간적으로 원점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의미로 40,0이라는 좌표값 앞에 골뱅이를 한번 타이핑을 해줘서 이전에 찍었던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원점이야 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점의 좌표값은 골뱅이 4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3번 점을 찍을 거야 라고 할 때 이전에 찍었던 2번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 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찍었던 2번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이 됐어 라는 뜻으로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X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X축은 가로 방향이다 라고 했었죠. 왼쪽이나 오른쪽 가지 않고 그대로 쭉 올라왔으니까 0, Y축 세로 방향 위쪽으로 30만큼 올라왔어. 그래서 0,30이 3번 점의 좌표값이 되고요. 이번에는 4번 점을 찍을 건데 방금 전에 찍었던 이전에 찍었던 3번 점이 원점이야 라는 뜻으로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올 때 X축으로는 40만큼 왔으니까 40이라고 입력을 하는데 이때 방향이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방향을 두 방향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Y축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가면 플러스 방향,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야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방향은 플러스라는 그 기호를 생략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방향, 음수 방향으로는 생략을 하면 안 되고 꼭 우리가 타이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을 찍고 4번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3번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이 됐으니 나는 4번 점으로 올 때 40만큼 이동을 했지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왔어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40,0이라고 해서 좌표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1번 점으로 와볼까요? 1번 점으로 나는 되돌아올 거다. 방금 전에 찍었던, 이전에 찍었던 4번 점이 원점이야 라는 뜻으로 골뱅이 타이핑해 주시고 X축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았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았는데 아래로 30만큼 내려왔어 라는 뜻으로 30이라고 입력을 해 주는데 어디로?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 마이너스 3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좌표값을 입력했을 때 가로 40에 세로 30짜리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좌표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정확한 치수대로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2차원이나 3차원 형태의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보통 2차원 형태의 도면을 많이 그리게 되죠. 기본적으로 치수는 정확히 맞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확한 치수대로 작업을 해줄 거야. 정확한 치수대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릴 거야 라고 할 때 그 정확한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좌표를 사용한다. 좌표계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응용해서 오토캐드에서 직접 한번 40에 30짜리 직사각형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 왼쪽에 우리가 봤었던 40에 30짜리 직사각형 좌표값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 열어놨고요. 오른쪽에 오토캐드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우리 라인이라는 직선 그리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라인 단축키 L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라인이라고 명령어 들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해요. 이때 아무 데서나 클릭하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해요. 두 번째 점을 나는 클릭해서 지정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뭐야? 정확한 치수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야. 오른쪽으로 40만큼 간 점을 찍어서 40짜리 직선을 그릴 거야 라는 게 목표죠. 그래서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찍었던 1번 점이 기준이야.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40만큼 가서 40,0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어. 골뱅이 40,0 타이핑해 주시고 좌표값을 입력 다 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40짜리 라인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 작게 보여 라고 하게 되면 내가 크게 보고 싶은 점에다가 크게 보고 싶은 위치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고 마우스에 있는 휠을 위로 굴려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에 있는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약간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두 번째 점 찍힌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제 세 번째 3번 점 찍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찍었던 2번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이 됐어. 기준점이 됐어. 0,0이 됐어. 라는 뜻으로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X축 가로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았어. 0, 세로 방향은 위로 30만큼 올라갔어. 30. 골뱅이 0,30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4번 점으로 와줄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찍었던 3번 점이 원점이야. 골뱅이 타이핑해 주시고 40만큼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3번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고 왼쪽으로 와야 하죠. 그래서 오른쪽 아니고 왼쪽이야 라는 방향 표시로 마이너스 타이핑 해주시고 거리값 40 타이핑 해주시고 콤마 Y축 좌표값 0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죠. 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4번 점 찍히고요. 다시 1번 점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찍었던 4번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이 됐어.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은 이동하지 않았어. 가로축 방향은 이동하지 않았어. 0, 그 다음에 세로축 방향, Y축 방향으로는 30만큼 이동을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어 라고 하시게 되면 길이값, 거리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방향을 구분을 해서 30 타이핑 골뱅이 0, 마이너스 30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고 다 했어. 근데 커맨드 창에서 또 다음 점 지정하래.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 엔터만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치수 맞게 작업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가로 얼마야? 40이야. 세로는 얼마야? 30이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치수. 치수. 내가 정확한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 좌표라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이 상대 좌표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지금처럼 내가 직사각형, 라인, 직선을 그리거나 이런 사각형을 그릴 때 정확한 치수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동을 할 거야, move라는 명령을 사용할 거야. 또는 선을 늘리거나 줄이는 stretch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할 때 기타 등등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굳이 이 상대좌표 몰라도 작업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이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속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도면을 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서클, 원을 그리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서클, 말 그대로 원을 그리는 명령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원을 그리는 명령어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C가 단축키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오토캐드 화면에서 서클 원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서클은 치수가 표기되어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치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인데 왼쪽에 있는 이 원의 치수는 38.93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R이라는 대문자가 붙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은 똑같은 원인데
77.87이라고 나오고 앞에 파이라고 부르는 기호가 붙은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둘 다 똑같이 기호예요. 우리가 R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기호의 일종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레디어스, 반지름의 기호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이아메타, 지름의 기호가 돼요. 우리가 원은 반지름이나 지름이라는 치수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반지름이라는 것은 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하게 돼요. 그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중심에서부터의 한 점까지의 거리, 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 어떤 점이든지 간에 그 거리값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반지름으로 치수를 표기할 것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앞에 반지름의 기호 R 붙여서 R 38.93이다 라는 뜻은 반지름이 38.93이다.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가 38.93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이라고 부르는 지름 기호는 원의 중심을 지나고 양쪽에 두 점을 지나는 그 거리값을 말하게 돼요. 한 점에서 중심 지나고 마주보는 한 점까지의 거리. 그러면 반지름의 2배가 되겠죠. 지름이라고 부르게 되죠. 점에서 마주보는 점까지의 거리, 당연히 중심을 지나는 그 지름의 거리값, 지름값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이라고 부르는 지름 기호를 쓰게 되면 지름값이 77.87이다. 왼쪽에 있는 반지름의 2배 하게 되면 이 지름 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치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쓰게 되고요. 이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먼저 반지름 30짜리인 원을 그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서클 단축키는 C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커맨드 창에 명령 입력하라고 할 때 단축키 C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서클이라고 한번 쭉 써주고요.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해라 라고 해요. 원의 중심점 지정하라고 하는 거죠. 나는 대충 이쯤에다 할 거다.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커맨드 창에서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해요. 우리 반지름은 얼마짜리 그리기로 했어요? 30짜리 그리기로 했죠. 그러면 내가 이 검은색 화면에서 클릭해서 지정하게 되면 정확히 30이 아닐 수도 있으니 나는 정확히 30이라고 타이핑해서 지정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바로 키보드에서 30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반지름 30짜리가 그려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반지름이 3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60이 되겠죠. 똑같은 원이지만 이번에는 지름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서클의 단축키 C 타이핑 엔터 쳐주시게 되면 중심점 지정하라고 할 때 원하는 중심점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값 지정하라고 할 때 또는 다음에 대괄호 안에 지름
6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하라 라고 하고선 또는 다음에 나오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옵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옵션을 사용할 거다 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옵션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오토캐드에서 마우스가 위치한 지점에는 이렇게 십자 형태나 커서 형태나 화살표 형태 등등인데 옵션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옵션이 선택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서클 들어가서 중심점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반지름 값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지름 값을 지정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내가 옵션을 들어갔더니 원의 지름을 지정해라 라고 하면서 지름의 옵션으로 바뀌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지름값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름값 60이라고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름 60짜리인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반지름과 원하는 지름으로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에서는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객체 스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객체 스냅이냐면 먼저 중심, 원의 가운데에 있는 중심에서 객체 스냅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의 원의 4분점이라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4분점이 안 잡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심이라는 객체 스냅, 오스냅은 설정이 돼 있어서 잡히지만 4분점은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4분점의 객체 스냅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객체 스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4분점 한 중간쯤에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4분점을 클릭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화면에서 돌아왔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의 원의 4분점 4개의 점이 잡히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은 중심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그 모든 점들의 객체 스냅을 잡을 수는 없고 중심과 4분점 포함해서 총 5개의 객체 스냅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객체 스냅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우리 점 3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점 3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 삼각형의 꼭지점 3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서클 단축키 C 타이핑 엔터 치고 들어가서요. 원의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할 때 세 점 3P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들어가 주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내가 이 옵션을 지정을 해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은색 화면과 마우스 내려와서 커맨드 창을 지정해야 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 옵션을 나는 키보드에서 타이핑해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옵션 보시게 되면 3점이라는 이 옵션의 이름 나오고 오른쪽에 대괄호 안에 보시게 되면 3P라는 파란색 대문자와 숫자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이 옵션의 단축키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스펠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대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3P라고 파란색 대문자를 그대로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 3P 옵션이 들어가서 원 위에 첫 번째 점 지정하래 클릭,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해 클릭, 세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해 클릭 하시게 되면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와 비슷하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린 이 직선의 끝점과 끝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서클 단축키 타이핑 엔터 들어가서 원의 중심점 지정하라고 할 때 이 오른쪽 대괄호 안에 보시면 3P 옵션이 있고 그 옆에 2점이라고 해서 2P, P는 포인트의 첫 번째 스펠링이에요. 그래서 2포인트 옵션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 2포인트 옵션을 단축키 키보드에서 치고 들어갈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대문자 2P까지 그대로 타이핑해 주시고요. 파란색 대문자 전부 다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들어가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 지정하래 클릭, 그 다음에 원의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래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원의 지름의 끝점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두 점을 내가 지정하고 나서 봤더니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원의 한 점을 지나고 마주보는 한 점 그리고 중간에 중간점도 지나네. 결국 이 라인은 이 원의 지름이 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2P 옵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원의 지름의 첫 번째 점, 원의 지름의 두 번째 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반지름 지정하는 방법, 지름 지정하는 방법, 점 3개 지나는 원, 점 2개 지나는 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라인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라인이라는 명령어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직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 라인을 사용할 거다라고 할 때는 단축키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라인의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L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그러면 CAD 화면에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라인, 직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할 때 알아둬야 할 거는 내가 이 직선을 그릴 때, 라인을 그릴 때 점 2개를 지정해서 그 점 2개를 CAD가 쭉 연결해서 완성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직선, 라인 하나를 그릴 거다 라고 할 때 점 2개를 지정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오토캐드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화면에서 이 검은색 화면이 도화지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명령창, 커맨드 라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명령창, 커맨드 라인 또는 커맨드 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아랫줄에 확인해 보시면 명령 입력이라고 나오게 돼요. 지금 명령어를 입력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떠한 문자를 입력할 때 마우스를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한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오토캐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키보드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명령창에 입력이 돼요. 내가 명령어를 입력할 거다 라고 해서 와서 클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명령 입력이라고 가장 아랫줄에 뜨게 되면 라인이라고 일단 입력을 하게 돼요. LIN이라고 타이핑을 해주고 다 입력했어 라는 뜻으로 엔터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명령 라인이라고 입력했으니 라인이라고 내가 받아들였어. 캐드가 먼저 대문자로 한번 쭉 써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지정해라 라고 해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 검은색 화면에 첫 번째 점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다음 점 지정해라 라고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옮겨놓고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점과 점 두 개 찍히면서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닥 찍히면서 라인 하나가 그려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맨드 창을 봤더니 다음 점을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직선 하나만 그릴 거야. 다음 점을 지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는 엔터 키를 눌러서 명령어를 끝내주시면 지금 명령 입력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사용할 명령을 입력하라고 하죠. 지금 line이라는 명령어는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검은색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오토캐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다른 그림판 등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서 이 클릭 하는 것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캐드에서는 드래그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되게 클릭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라인, 직선을 그릴 때도 나는 점과 점을 클릭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라인 그릴 거다. 만약에 내가 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른 말이 떠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ESC 키, 키보드 좌측 상단에 보시면 ESC 취소 버튼이 있죠. ESC 키를 눌러서 취소시켜 주시면 명령 입력이라고 다시 뜨게 될 거예요. 라인, LINE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준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해서 클릭,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해서 클릭, 또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해. 이때 엔터 치면 끝나겠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다음 점을 지정하라고 하길래 또 클릭,
또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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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음 점을 여러 개 지정해주고 이제 그만 끝낼 거야. 엔터 눌러서 직선 그리기를 끝내주게 되면 이렇게 라인 여러 개가 그려지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라인 여러 개라고 했죠.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 번에 라인을 그렸지만 객체는 이렇게 라인 여러 개. 오토캐드에서 객체라는 것은 내가 이 검은색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객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라인이라는 객체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려지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단축키라는 거를 봤어요. 교환에서 단축키가 첫 번째 스펠링 L로 지정이 돼 있다고 했었죠.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다 입력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단축키라는 거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쓸 것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명령 입력하라고 할 때 단축키 L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캐드가 L이라는 단축키를 써서 엔터를 눌렀으니 뭐라고 나는 받아들였어? 라인이라고 받아들였어? 라는 뜻으로 대문자로 LINE 라인을 한번 쭉 더 써줘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라인 첫 번째 점을 지정해라. 캐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점 클릭, 다음 점 지정하래 클릭, 또 다음 점 지정하래 클릭, 또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하는데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엔터 눌러서 캐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커맨드 창이에요.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은 커맨드 창이 이렇게 내가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커맨드 창에서 그 해야 할 행동, 지시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오토캐드는 내가 단축키를 입력했어. 엔터 눌러서 얘기를 해줬더니 뭐라고 받아들였어? 대문자로 한번 쭉 써서 나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줘서 내가 그것대로 클릭 실행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또 알려줘서 나는 그거 보고 또 클릭 또 다음에 해야 할 행동 알려줬어. 또 그거 보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몇 가지 없어요. 명령어랑 좌표계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다른 옵션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이 작업을 하는 순서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커맨드 창을 보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나도 모르게 터득이 되기 때문에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이 오토캐드를 배울 수 있다, 익힐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가 라인을 여러 개 그렸는데 이제 지워보려고 해요. 오토캐드에서 지우개 라는 명령어는 erase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우개, erase는 말 그대로 지우는 명령어가 되고요.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E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지워보도록 할까요? 오토캐드에서 내가 erase 사용할 거야. erase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캐드가 객체 선택이라고 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객체를 선택해라.
제가 아까 CAD에서 객체라는 것은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지금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우고 싶은 객체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보기가 돼요. 미리 보기가 되는 방법은 오토캐드 버전마다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서는 이렇게 회색 처리가 되면서 그레이 처리가 되면서 내가 지금 지우고 싶은 애는 이 라인이다 라고 해서 미리 보기 한번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됐을 때 클릭. 그러면 커맨드 창에서 지금 네가 클릭하면서 한 개가 선택이 됐어. 한 개가 찾아졌어 라고 말해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원하는 것 위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됐을 때 클릭. 그러면 지금 네가 클릭하면서 한 개를 찾았고 아까 찾은 것까지 해서 총 2개가 됐어 라고 말해주죠. 또 객체 선택하래 클릭. 그러면 총 3개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더 이상 난 지우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때 엔터 눌러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라인 3개 지워지고 커맨드 창 보시면 명령어 끝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할 명령어 입력해라 라고 뜨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됐나요? 그럼 우리 단축키 사용해 볼까요? 이레이즈의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2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스펠링 2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가 단축키 2를 입력했으니 CAD 이레이즈로 받아들였어. 대문자로 한번 쭉 써주고 객체 선택하라고 해. 원하는 거 클릭.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싶은 거 있으면 선택하래. 그래서 선택 클릭 하시게 되면 총 2개가 선택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엔터 눌러서 지워주면 이제 다 지워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인,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 이레이즈, 지우는 명령어 2개를 알아봤고요. 항상 커맨드 창과 이 검은색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대화하듯이 작업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수업 오토캐드 라인과 이레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초보자를 위한 오토캐드 2025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 눌러주시고 초보자가 배우기 쉬운 오토캐드 2025 강좌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오토캐드 2025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